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 업무 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현안인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친환경 정책인 탄소 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할 계획인데요. 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 정병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차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올해는 문재인 정부 출범 4년 차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그 어느 때보다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핵심 성과 짚어보기 전에요. 그간의 핵심 성과부터 알아보죠. 네, 먼저 그 코로나19라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시는 국민 여러분과 또 의료 방역 현장에서 수고해 주시는 의료전 관계자분들께 그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강국으로의 어떤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고요. 또 과학기술의 기초를 튼튼하게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디지털 쪽에서는 이제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서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국가 전략도 저희가 마련하고 작년에는 이제 디지털 뉴딜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측면에서는 뭐니 해도 연구과 투자를 좀 대폭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나 뭐 해양 관측을 위한 천리안 EAU나 투비오 같은 그 위성에 좀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그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을 제정을 해서 연구개발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IMD에서 이제 과학 인프라 경쟁력 평가를 했는데 지난 17년에 8위에서 작년에는 3위까지 상승을 했고요. 급상승했네요. 네. 그래서 또 뭐냐면 작년에는 그 과학기술 ICT 총 역량을 동원해서 그 K 방역에 좀 총력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료제나 뭐 백신도 개발하는 데 노력을 하고 또 그 우리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역학조사 시스템도 빠르게 구축을 해서 감염자들을 빠르게 찾아내는 그런 일에 지원을 좀 했고요. 그리고 또 과학기술, 정보통신 이런 모든 분야의 전문가분께서 좀 헌신적 노력을 해서 이런 성과를 이뤄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자, 굵직한 성과들을 다시 한번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올해는 어떤 부분에 집중하실지가 이제 궁금합니다. 지난 20일에 2021년 업무 계획을 발표했는데 올해 과기정통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그 정책은 뭔가요? 2021년은 우리 모든 국민들이 회복을 하고 또 새로운 도약 그리고 포용할 수 있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과학기술진흥과 4차 산업혁명을 달성하기 위한 국정과제를 완수하는 데 목적을 두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좀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서 총력을 다할 텐데요. 단 2분 만에 우리 타액으로 진단할 수 있는 반도체 기반의 진단 키트를 지금 개발하려고 하고요. 신속 진단 키트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만의 기술로 치료제와 백신 개발도 끝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뉴딜로 디지털 대전환도 가속화하겠습니다. 그 데이터 고속도로 또 데이터 댐을 통해서 모은 그런 디지털 데이터들을 응용을 해서 새로운 서비스도 창출하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데 지원을 하겠고요. 그리고 디지털 전환 3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디지털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그 미래를 개척하는 과학기술 혁신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개발 청사진을 좀 제시를 하고요. 또 우리만의 기술로 독자적 기술로 우주 발사체를 좀 성공을 시켜서 세계에서 7번째로 1.5톤급 실용급 중형위성을 우리 기술로 발사하도록 이렇게 그래서 우리 기술로 우리 우주 시대를 열겠다 이런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ICT가 이제 새로운 도약을 할 텐데 이 도약에 따라서 또 새로운 시대의 모든 국민들이 혜택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포용사회 구현에도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역점 사업으로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개발과 또 디지털 뉴딜, 탄소 중립 등을 꼽으셨는데요. 자, 먼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관련 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내용 들어보시죠. 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의 심사도 진행 중입니다. 안전성의 검사와 허가,
사용과 효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자체적인 백신 개발도 계속 독려할 것입니다. 백신 자주권을 확보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제보건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차관님, 코로나19 극복이야말로 지금 가장 큰 현안이자 산적한 과제잖아요. 네, 예. 국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현황 어느 정도까지 맞나요? 네, 치료제 개발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예. 하나가 기존 약 중에서 코로나에 효과가 있는 약이 없을까 해서 이제 찾아내는 작업, 이걸 우리는 약물 재창출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걸 통해서 효과가 있는 약을 찾아내는 일을 했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혈장 치료제하고 세 번째는 이제 항체 치료제. 그래서 예. 환자가 이제 생긴 그 항체를 좀 도출해가지고 빠르게 바이러스를 해결할 수 있는 예. 그런 치료제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요. 예. 그 약물 재창출은 크게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나파모스타트인데요. 나파모스타트는 중증에 효과가 있는 약입니다. 네. 러시아에서 이상을 했고요. 이상 결과를 지금 분석했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서 지금 이제 조만간 조건부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고요. 예. 예. 또 호주에서 대규모 3상 임상도 곧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카모스타트는 이제 경증에 효과가 있는 약입니다. 경증에요. 예, 경증에 효과가 있는 약인데 이것도 임상 2상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예. 3상도 지금 승인을 받아가지고 3상도 지금 진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항체 치료제는 이제 언론에 요즘 많이 나온 것처럼 나오고 이제 있죠. 셀트리온에서 개발했는데 이번에 이제 임상 2상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조건부 허가를 신청을 했고요. 네. 예. 식약처에서 심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그 혈장 치료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임상 2상 환자 투입을 하는 걸 지금 완료를 했고요. 이것도 치료 경과를 관찰하고 있어서 조만간 이 세 가지 방향의 효과 있는 약들이 우리 국내 코로나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세계적으로 백신 확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술로 이런 치료제와 백신 주권을 확보하는 게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관련해서 과기정통부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근데 이제 치료제나 백신 개발은 사실 복지부랑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예. 복지부하고 공동으로 그 치료제 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단을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과기정통부는 이제 그 중에서 치료제는 아까 말씀드린 약물 재창출 예. 파트에 집중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제 그 전임상 단계라고 가지고 대형 그 동물에 네. 효과가 있는지 먼저 사람에게 하기 전에 임상하는 걸 좀 지원하고 있고 또 그 이 바이러스 이 임상의 연구는 좀 어려운 효과가 모든 걸 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BSL-3라는 그런 생물 안전 연구 시설에서만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정부 출연 연구소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정부 출연 연구소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백신은 사실 우리만으로 끝까지 개발해야 되는데 지금 워낙 요구해서 빨리 가고 있지만 결국 나중에는 우리의 개발한 백신로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mRNA 백신처럼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저희도 DNA 백신이나 또 RNA 백신 이런 것처럼 새로운 기술을 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확보하는 데 중점적인 연구 개발을 과기정통부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런데 WHO는 감염병은 언제든 또 다시 나타날 수 있다. 다음을 네.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바이러스 기초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 설명해 주시죠. 예, 이번에 코로나 이 사태가 생기면서 연구자들을 제가 빠르게 찾았는데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그 바이러스에 대한 기초연구가 좀 약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필요성이 되면서 이 기초연구를 좀 강하게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기관이 필요하겠다 해서 이제 바이러스 기초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는데요. 핵심은 이제 첫 번째는 지속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기초연구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연구를 지원할 거고 두 번째는 바이러스 연구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같이 할 수 있는 연구 협력체를 지원하는 데 좀 중점을 맞출 거고요. 예. 세 번째는 연구 시설이나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에 좀 핵심을 두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바이러스 기초연구는 방역 당국과도 좀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바이러스는 사람만 감염이 되는 게 아니고 예. 사람과 동물의 공동으로 감염되기 때문에 과기정통부처럼 이렇게 기초연구에서 공통으로 걸리는
그 바이러스를 좀 기초적으로 연구를 해서 농림부나 환경부도 좀 지원을 해서 부처 간 협력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제 소장 공모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금년 7월에 좀 개소를 해서 바이러스에 대한 기초 연구가 탄탄하게 우리나라에도 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또 다른 바이러스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에 이 바이러스 기초 연구소의 역할이 앞으로 중요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과학기술 혁신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정책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3월까지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먼저 홍남기 부총리와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의 발언 내용 차례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주요 선진국들보다 후발주자로 산업화가 되어 온실가스 정점 이후 탄소 중립까지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촉박하고 이행 과정에서 산업 경쟁력의 약화, 일자리 감소 등 부담이 발생할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사회의 생존을 위하여 2050 탄소 중립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과기정통부의 내년 그 탄소 중립 관련 R&D는 현재 그 1,667억 확보가 되어 있고 작년 대비 16.9% 증가된 상황입니다. 네, 2050년 탄소 중립까지 어떻게 실현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또 관련 예산도 확보했다라는 얘기를 들어보고 왔습니다. 자, 탄소 중립에 있어서 과기정통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예, 2050 탄소 중립은 이제 우리나라 여건을 고려했을 때 굉장히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도전적인 만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술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도 그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요. 그런 면에서 과기정통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해 12월 7일 날 이제 정부가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핵심 기술 개발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청사진을 금년 초에 지금 마련해 제시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과학기술혁신본부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탄소 중립에 이런 예산을 좀 이만큼 확대하겠다라는 투자 방향을 제시를 하고요. 투자 방향 제시한 거에 따라서 저희는 구체적인 이제 기술 확보 전략을 상반기에 제시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2050년 탄소 중립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10대 프로젝트 사업을 기획한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예, 탄소 중립은 여러 부분에서 달성이 돼야 됩니다. 이제 에너지 공급 분야, 그다음에 산업 분야, 뭐 수송 분야, 그리고 우리 건물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탄소 감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감축을 할 수 있는 가장 공통적이고 핵심적인 기술이 무엇일까? 그걸 찾는 작업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산학연 전문가가 힘을 모아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효과가 크고 공통적인 10개의 기술 프로젝트를 좀 도출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상반기까지 도출을 하면 그걸 위해서 3월까지 저희가 갖고 3월까지 하면 그걸 위해서 기업하고 정부 출연연구소하고 그리고 우리 대학이 연구자들이 어떻게 힘을 모아서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를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각 분야별로 저탄소 발전을 위한 이 각 분야의 감축 목표들을 과학기술적으로 어떻게 달성하겠다는 그런 로드맵을 제시를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월 말이면 나올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3월 말이요. 네, 좀 빠르게 좀 하려고 합니다. 자,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과기정통부의 노력 그리고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고요. 자, 다음은 누리호 관련 질문입니다. 한국형 발사체의 이 발사 일정이 올해 10월로 조정이 됐는데 현재 개발 상황은 어떤가요? 네, 우리가 처음으로 우주로 우리 기술로 발사체를 발사하는 거기 때문에 예측한 것보다 좀 많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 10월에 발사하는 걸로 일정이 조정이 됐는데요. 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이제 발사체가 누리호는 3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5톤 엔진을 4개를 엮는 게 1단이고요. 그다음에 75톤 엔진이 이제 들어가고 그다음에 7.5톤 이렇게 세 가지가 되어 있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제 그 75톤 엔진 4개를 클러스팅하는 거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저희가 4월까지 실제 연소까지 하는 테스트를 좀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성공적으로 되면 이제 문제는 발사체입니다. 그래서 발사체를 또 그 다음에 테스트 작업을 하면
10월 달에 성공적으로 발사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예. 워낙 어려운 기술이라서 저희 연구자와 정부가 좀 혼연일체가 돼서 그 목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올해 10월을 목표로 추진 중이신데, 자, 미국은요 스페이스X, 네. 블루 오리진 등 민간 기업이 어떤 우주 산업을 이끄는 한 축으로 부상을 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나라의 민간 주도 우주 산업 활성화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예, 지금 그동안 저희 한국은 이제 정부 출연 연구소 위주로 예. 우주를 발전시켜 왔는데 우주 예. 산업을.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스페이스X사가 민간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직접 독자적으로 발사체도 운영을 하고 또 최근에 나온 것처럼 뭐 143개 위성을 이렇게 한꺼번에 쏘아 올렸다는 언론도 나왔는데 이제는 저희도 이제 민간이 주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그동안 개발한 정부 출연 연구소의 기술을 어떻게 민간으로 기술 이전을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위성 개발 지금 이번에 이제 차세대 중형 위성 곧 발사할 건데 예. 그때부터 아예 민간이 주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거기서 만든 기술들을 민간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력이요. 예, 인력이 가장 중요하고 또 지금까지 해외에서 개발한 그 기술들을 우리 독자적인 한국 기술로 하기 위한 그런 한국화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스페이스 파이어니어라는 프로젝트를 지금 구성을 해서 우리가 국산화해야 되는 기술 개발을 정부가 좀 지원을 하되 주도는 민간이 하도록 하자 그렇게 하고 있고 대학에도 좀 적극적으로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R&D 자금을 지원해서 민간 부분에서 인력의 좀 층이 탄탄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청년들은 또 우주 분야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다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부밍하는 작업도 해서 앞으로는 그 우주 분야에서 다양한 일자리가 나와서 정말 청년들이 우리 민간 기업들이 우주 쪽에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제공하겠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그 민간 우주 산업 촉진법도 지금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투자도 촉진하고 기술 이전 그리고 신기술 개발하는 쪽에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스페이스 파이오니어, 우주 개척자라는 뜻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스페이스X 같은 기업이 언젠가 탄생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연구 지원 관련 질문인데요. 연구자 주도 기초 연구 예산이 지속해서 확대하면서 우리나라도 블랙홀 세계 최초 관측에 기여하는 등 여러 가지 그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네. 자, 올해는 어떤 분야에 중점적으로 지원하실 계획인가요? 예, 정부가 이렇게 금년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요.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한 것 중에 하나가 연구자가 주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비를 좀 대폭 늘리겠다. 그래서 2배로 늘리는 것을 국정과제로 제시를 했습니다. 예. 근데 다행히 이제 목표한 대로 지금 착실하게 잘 확대되고 있고요. 중점 지원 분야라기보다는 사실 기초연구는 연구자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를 세계 최고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좋은 여건을 구성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뭐 절차도 좀 단순화 시켜주고 연구자들이 원하는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잘 만들어주는 일을 할 거고요. 예. 그걸 하기 위해서 사실 또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야라기보다는 좀 신진 연구자가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많이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진 연구비를 좀 많이 늘려서 신진 연구 사업 예산이 금년에 한 2,485억 원까지 늘어날 거고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포닥 그 박사후 과정 학생들이 독자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룸을 많이 만들어줘야 돼서 한 300여 명 정도는 이분들이 한 1.3억 원 정도 예산을 좀 독자적으로 확보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연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 지원 체계도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초 연구를 연구자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되 가급적이면 젊은 신진 연구자 그리고 박사후 과정 연구자들이 신명나게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하겠다. 이걸 좀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이렇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새해 업무 계획을 듣다 보니까 과기정통부의 어깨가 참 무겁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극복은 물론이고요. 변화하는 미래에 대해서도 적극 대비에 나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병선 과기정통부 1차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